안녕하십니까. 오늘 24일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님께서 단일화 이젠 안 한다는 선포와 함께 독자 완주 의지를 밝힌 뒤에 나온 첫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버렸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면 그동안 계속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가던 윤석열의 발등에, 아니 지금은 발등을 넘어서 콧등에까지 불이 떨어진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건 이재명의 역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세상의 모든 역전극은 짜릿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역전극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서 나가던 자가 역전당해서 지게 되고, 지던 자가 역전해서 이길 때 그걸 구경하고 있던 관중들은 끝없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역전당한 쪽은 항상 오만했고 배부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에서 성공한 쪽은 배고프고 절실하고 한없이 머리를 굽힌 쪽이었거든요. 바로 지금의 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상황이 얼마나 서로 흡사하게 닮았습니까? 먼저 윤석열 쪽을 한번 봅시다. 진짜로 배가 불렀고 이제는 정말 다 이긴 듯이, 그래서 단일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자구도로 나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오만에 잔뜩 넘쳤잖아요. 솔직히 안철수 후보님께서 단일화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을 때도 이 국힘당 쪽에서는 아니 우리 지지율이 너보다 너도 빼나 더 많은데 무슨 놈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냐고, 그냥 단일화 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사퇴해주면 되지,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단일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근본 없는 쪽은 바로 윤석열 쪽이었고, 이 윤석열로 하여금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접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주변에 그 이준석을 대표로 하는 이른바 가장 안철수가 싫은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이 이준석이 이미 털어놓은 바가 있지만 이 윤석열 주변, 즉 윤석열 캠프 내에는 총리직에 대기하고 있는 중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자들 또한 모두 하나같이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판시로 보면 우린 다자구도에서도, 그러니까 단일화 없이도 얼마든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단일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떡을 안철수한테 절반 갈라주겠느냐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윤 캠프 내의 탐심과, 그리고 어떻게나 당권을 지켜냄으로써 대선 직후 또 있게 될 그 지방 공천권을 독차지하고 싶은 이준석의 이 무리들, 즉 이 이핵관들의 그 사심이 아주 우연하게 일치를 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일화 없이 그냥 우리끼리 가도 얼마든지 승리한다는 주장이 윤석열을 움직였고, 윤석열도 여기에 일시 취해버린 것이 요즘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장기표 선생이 이틀 전에는 그 변호사 박찬종이 TV에 나와서 직접 이와 같은 내막을 조금 털어놓은 데 이어서 어제는 또 김진TV, 그 전에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했던 그분이 있잖아요. 또 그분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일화가 지지부진하고 추진되지 못한 원인은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 주변에서 단일화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 입김이 훨씬 더 해졌기 때문에 윤석열도 여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떡줄로면 생각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단일화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윤석열은 얼마든지 자기들끼리도 넉넉하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당내 자강론자들에게 굴복한 나머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일화니 또 무슨 공동정부니 DJP식 연대니 하는 그 어떤 시그널도 정작 윤석열 본인은 바깥으로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이 당 밖의 보수파 세력들이 그저 제풀에 취해서 대신해서 김치국만 퍼마셨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안철수 후보님께서도 난 윤석열 쪽으로부터 단일화와 관련한 아무런 제안도, 또 그리고 내가 단일화에 대하여 먼저 요청을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직접 밝히셨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단일화는 하기 싫은 쪽이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이며, 윤석열 쪽의 전략은 그냥 단일화를 할 듯이 말 듯이 여론이나 조장하면서 안철수의 지지층들이 모두 제풀이에 주저앉아 자기들한테로 알아서 와주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이른바 안철수 고사작전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그 작전 일시 성공했던 것도 또한 사실이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8%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이미 적지 않게 빼갈 만큼 빼간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많을 때는 9%에서 10%,
그리고 작을 때는 7%에서 5%까지. 그렇지만 오늘 나온 중앙일보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 다시 또 9%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일화 결렬을 선포한 뒤에 이 며칠 사이에 다시 회복된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안철수 후보님의 고정 지지율을 최소한 10%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건 최소한 가장 낮은 지지율인 것입니다. 다시 치고 올라가면 15%에서 20%는 아주 쉽게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5%에서 10% 사이의 지지층은 다시 어디에서 빠져 안철수 후보님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뛸 때가 있습니까? 그동안 보수파 시민단체가 계속 단일화 여론을 들쑤시고 있을 때 그 여론을 틈타 정작 국힘당 내부에서 벌였던 그 안철수 고사작전, 여기 일시 넘어갔던 안철수 지지층 속에 일부 보수 성향의 지지층이 빠져나가 버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음흉한 안철수 고사작전은 안철수 후보님께서 단일화 결렬을 선포하신 뒤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시 10%대로 회복되고 있는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이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다음 주 또 더 회복될 것이고 국힘당 윤석열 쪽에서 벌인 이 단일화 맡아도 이걸 이용해서 훔쳐간 안철수의 지지층이 이제 다시 안철수 후보님께로 되돌아오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재명에게 역전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아마 지지율 조사가 이제는 한 2번밖에 더는 공표되지 못하겠죠? 두고 보세요. 이재명의 지지율은 44%에서 46% 사이로 치고 올라갈 것이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동안 그 음흉한 단일화 마타도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안철수 고사작전을 통하여 훔쳐갔던 안철수의 지지율 3%에서 5% 정도가 다시 안철수 후보에게로 되돌아오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38%에서 42% 사이에서 고착되어 버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100% 이재명의 역전극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파 국민들과 윤석열의 지지자들, 광신도들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계산 제가 직접 이 방면에 아주 대단한 전문가에게서 코치받은 것입니다. 단일화 없는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의 최종 지지율 100% 15% 돌파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이재명 100%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배불러서 오만했던 윤석열, 그런데 오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일화를 할 듯이 말 듯이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방법으로 사실상 은근히 안철수 고사작전까지 벌였던 윤석열 100% 낙선입니다. 그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까지도 1.3%에서 1.5%로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단일화 결렬로 윤석열은 4%에서 7% 사이로 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지고 나면 윤석열은 100% 조국 정경심 부부 꼴납니다. 그 마이클 잭슨을 닮은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도 사기죄로 반드시 감방 갑니다. 그리고 보수파 다시 또 태극기를 들고 5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에서 노래 부르며 풍차노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결과를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 모든 대가는 이 단일화를 파괴해온 주범인 이준석이 져야 하겠지만 이준석보다는 오히려 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든 보수파의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윤석열, 그래서 거만하고 오만해진 윤석열, 이제는 이 세상이 다 이긴 것처럼 잔뜩 취해서 온 세상이 다 녹두알처럼 작고도 하찮게 보였을 윤석열, 이 윤석열이 전부 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단일화 불씨 되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준석부터 먼저 쳐내야 합니다. 그동안 이준석이 입에 개거품을 물다시피 하고 조롱하고 능멸해온 것은 안철수 후보 개인을 넘어서 안철수의 100만 명 지지자들입니다. 이 100만 명의 지지자들은 설사 이재명을 찍을지언정 이준석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윤석열을 절대로 찍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준석을 이대로 두어두고는 설사 단일화가 되더라도 거의 기대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이번 대선에서 패하고 역적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반드시 이준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이준석을 붙잡고 있는 젊은 층들도 있는데 그럼 그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시겠지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당장 이준석을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꼼짝 못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당무부 선권자의 신분으로 국힘당 내
윤리위원장부터 빨리 교체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바로 지어집니다. 국힘당 내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성접대로 경찰에 고발되었는데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직무정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건 이 이준석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작용을 톡톡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단일화의 불씨까지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시라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제안하고 있는 그 중대선거구제, 책임총리제, 이런 정치개혁안들, 이걸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안철수가 절대로 이재명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은 그건 정말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님의 거의 광신도급에 달하는 광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안철수 후보님 절대로 신선도 아니며 또 절대로 프로그램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지극히나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당신네들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해왔던 그 모든 정남이 떨어지는 은행들과 행실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쪽에서 내놓고 있는 이 정치개혁안, 만약 이걸 안철수 후보님께서 받아들이면 이건 그냥 안철수 후보님 한 사람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상정, 김동연, 그리고 그 뒤에 쭉 늘어선 거의 10여 명에 달하는 허경영이니 김재현이니 이경인이 하는 모든 군수 후보들이 모조리 다 그리로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사면 포위 작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무슨 수로 이재명을 이기겠습니까? 이 사면 포위 작전에 걸려들면 윤석열은 100% 필패합니다. 지고 나면 모든 게 끝장이요. 그 모든 죄 또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느니, 또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느니,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롯이 전부가 다 윤석열 당신 본인과 당신의 그 마이클 잭슨 닮은 점쟁이 아내가 함께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